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음, 근데 이거 저는 그냥 흥미롭게 봤습니다. 음 흥미롭게 봤고 저도 그런데. 퀄리티 자체가 일단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작화가가 뭐 투입된 작화가들이 만만치들이 않더만 찾아보니까. 그래서 뭐 어떤 뭐 동작에 대한 부분이 동화들이 되게 좋아요. 동화가 네, 미쳤어요. 그치? 약간 이게 일반 어떻게 보면 그냥 드라마잖아요. 근데 네. 맞아요. 동화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좋았고 저는 이런 사실 저의 취향에 아주 딱 들어맞는 스타일은 아니고 이 작품도 결점은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2010년에 만약에 나왔다고 하고 2020년에 근데 이게 나온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10년에 내가 평을 하는 것과 20년에 평을 하는 게 아마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때는 혹평하셨겠죠. 그 혹평. 2010년에는 혹평을 했겠지만 지금에 음. 와서는 전 이거를 감히 혹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만한 작품도 거의 없거든요. 요즘 이만한 작품도 잘 안 나오긴 네, 하죠. 저는 그래서 그냥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마음이 아프네, 다른 의미로. 네, 좀 마음이 좀 아프죠. 그렇죠. 네. 빨아놨어. 네. 근데 뭐 재밌더라고요. 재밌게는 봤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저번 주에 이제 좀 못 알아먹는 그 개그 소재들이 있었다. 네. 근데 저는 혹시 영화 테넷 보셨나요? 전 당연히 안 봤겠죠. 안 봤어요. 그쵸. 보지를 않으셨겠지만 테넷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거를 약간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느껴라.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하고 건가요? 싶은 거는 뭐냐면 어떤 작품을 보시다 보면 뭐 용어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용어와 대치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약간 좀 다른 의미긴 한데 테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 뭐 엔트로피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런 건 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사실 저는 테넷 다 보고서도 이해가 안 됐어요. 여전히 이해가 안 된 상태인데 그건 이제 내가 진짜 몰라서 이해를 못 하는 거고 이거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그냥 지식이에요. 일본의 어떤 뭐 개그맨, 뭐 스모 선수 이런 것들은 내가 좀 개그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그렇죠. 사람 사람이 이름도 좀 몇 있죠. 개 나오고 근데 그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어느 정도 뉘앙스는 전해져요. 그래서 그거를 모른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느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혀 문제 없이 볼 수 있어요. 앞에 또 얘기를 해주잖아요. 무슨 그 좀 꾸며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저는 그 부분은 이제 연출이 되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크죠. 느끼려면 네. 그 정도 연출을 해줘야 느끼는 거에 더 사람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연출이 밋밋하면 이걸 받아들일 때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크죠. 연출 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 이름이 나온다 그러면 뭐 간단하게 패러디한 그죠. 문헌 마냥 막 그렇게 패러디한 사진이 뭐 잠깐 나온다든지 그런 연출이 있었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했겠지만 외국인이 이해하기 좀 하네요. 쉽지 않았죠. 예. 뭐 스모 선수도 좀 사진이라도 좀 나왔으면. 그죠. 예. 근데 모른다고 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다. 그 어떤 말 자체를 어떤 뉘앙스 네?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다. 사실 스모 선수 드립만 좀 심하게 못 알아듣긴 했어요. 1화 때 그게 좀 임팩트가 커서 못 알아듣는 게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건지.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헷갈려서. 그건 선수가. 그럴 수 있죠. 네, 연출이 좀 직관적이지 않았죠. 연출 부분에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 작품. 맞아요. 근데 네. 그거는 이따 뭐 이야기하죠. 좀 진행하고. 네. 네.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 느낀 점은 네. 음악이 미쳤다. 저는 오프닝 엔딩 좋던데요. 네. 오프닝 엔딩 좋죠. 엔딩이 저세상이던데 거의 그냥 네. 발매되는 J-팝 중에서도 좋은 편이던데. 엔딩은 미쳤고
저는 엔딩 엔딩을 미쳤어요 좀 진짜. 많이 놀랐어요. 그냥 들을 것 같아요 엔딩. 엔딩 좋았어요. 애니도 필요 없어. 그냥 들을 것 같아 엔딩은. 그죠. 네, 아무튼. 그리고 네. 이 작중에서 여자 주인공이 미인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컨셉이 미인이에요. 맞아요. 네. 예. 근데 작화 때문에 미인인지 잘 모르겠어. 작화를 너무 좀 약간 남성적으로 그려놨어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 머리 다 남자로 바꾼 다 남자로 보인다니까. 심지어 여기 왼쪽에 이분 있죠. 그 단발머리 맨 왼쪽에. 네. 이분도 여자예요. 놀랍게도. 그죠. 좀 약간 좀 남성적으로 그렸어요. 선이 그러니까 좀 날카롭죠. 지금 보시면 대부분 좀 되게 다 날카롭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게 다 좀 여성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근데 그림 자체가 날카로워가지고. 원작 자체부터 아니 근데 꼭 원작 그래서- 그림 따라가야 되냐고. 아니, 그거는 맞긴 한데 네. 또 살리려면 아니, 그런 꼭 경우는 살려야 있어요. 되나 원작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안 살려도 되죠. 근데 네, 뭐 재해석해도 된다고 제작자에서는 생각하거든요. 살리는 걸 택한 거죠. 이게 작품이 원작 판매에 좀 더 치중을 했는지 뭐 잘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 전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인데 작화 때문에도 접근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호의적이지 않아요, 작화가. 제가 말하는 건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요새 스타일이 아니야. 그렇죠. 요새는 좀 둥글둥글한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죠? 이거는 거의 한 그 남자 그 여자 그 시절 작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니면 동쪽에 된 잘 쳐줘야 거의 뭐 2000년대 중반 예. 후반도 아니야. 한 중반 스타일이어서 이거 안 먹히죠. 이런 스타일로 나오면. 그러면 좋게 말하면 특색이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게 먹혔었던 때도 있어요. 음. 예, 이런 스타일이 먹혔었던 때도 있는데, 근데 요새는 좀, 네,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요. 파도여 들어다오입니다. 당연히 평소대로 처음에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캐릭터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평가를 할 건데 중간중간에 제가 좀 조사해온 여담들을 조금씩 풀면서 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파도여 들어다오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2020년 4월 2분기에 방영이 됐던 작품이죠. 그죠. 네. 그래서 원작은 이제 사무라 히로아키라는 분의 만화인데 이 사무라 히로아키라는 분이 꽤 유명하더라고요. 원래 그 무한의 주인이라고 이거는 최근에도 한번 리메이크가 됐어서 네네. 애니메이션으로. 네. 그래서 그 무한의 주인 만화가 원래도 유명했고 애니메이션도 애니메이션 2번 만들어졌고 뮤지컬도 있고 실사 영화도 있기 때문에 네, 그분의 작품이라 좀 유명하신 분의 작품이더라고요. 네, 그렇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스토리는 이제 평범한 카레 가게 직원이었던 여주인공인 코다 미나레가 라디오 DJ를 시작하는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이고요. 네. 사무라 히로아키님의 작품 중에 두 번째로 애니화되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좀 인연이 없었대요 애니화랑은. 그렇고요. 재미가 없었나 제작- 보죠. 사실 이 애니- 작품도 애니화하기에는 좀 약해. 적합지 않죠 좀? 네. 적합하지 않다기보다는 좀 약해요, 그냥. 그러니까 이따가 좀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일상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자그마하고 아기자기한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캐견 보세요. 그렇죠.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여고생 다섯이서 부실에 모여가지고 과자 먹으면서 띵가띵가 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맞죠. 사실 얘는 그거보다는 스케일이 커요. 네. 그렇죠. 예, 막 그 전직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완전 다른 업종. 네. 네. 근데 연출이 제가 좀 가장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 약간 좀 미리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라디오 DJ로 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고 막 그런데 그렇죠.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스리슬쩍 무슨 뭐
뭐 카레 서빙 알바하다가 고깃집 서빙 알바랑 그런 것 마냥 뭔가 임팩트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임팩트가 많이 없고 인물에 대한 어떤 움직임 동화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반면에 그런 어떤 화면 연출, 이펙트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매우 짜요. 네. 약간 사실주의일까요? 사실주의인가라고 싶을 정도로 거의 과장되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여기가 좀 이 방송국이 그렇게 완전 큰 데는 또 아니지 않나? 그래서 아니죠. 그렇죠. 완전 메이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름 홋카이도 뭐 전 지역에 뭐 그죠. 되는 브로드캐스트 되는 그런 방송국이기도 하고 그리고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좀 그러니까 어쨌든 임팩트를 좀 줬으면 했어요. 이 작품의 어떻게 보면 메인 스토리잖아요. 이 그죠. 지금 이름이 뭐였지? 자 보세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건 매우 좀 안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여자 주인공 이름이 그 코다 미나레. 미나레였는데 미나레가 어찌됐든 지금 새로운 업종에 발을 들이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랑 저는 좀 비교를 하고 싶냐면 K-ON에서 유이가 그 처음 이제 그 경음악부에 발을 들이는 그 순간 그때 임팩트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방송이라면 첫 공연 첫 방송이라면 아니면 처음에 뭐 헌팅 당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임팩트가 K-ON 정도 수준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작중에서 굉장히 좀 뭔가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게 좀 없어요. 좀 많이 떨어진다. 근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연출을 그냥 드라마 같이 했어요. 아 그래도 좀 밋밋해. 실제 상황처럼 그냥 드라마 같이 했어. 근데 의도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냥 실제 상황 같이 보이게끔. 근데 애니메이션은 그렇게 하면 좀 밋밋할 수밖에 없죠. 대가리가 없죠. 아 그러니까 네. 그 실제 같이 꾸미는 걸 목표로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예요. 아주 실제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노력한 작품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방면으로. 진짜 그 배경이나 뭐 이런 걸 세심하게 신경 쓴 작품들도 있죠. 근데 이게 그쵸.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거랑 하면 또 욕도 네, 먹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만한 부분이 있죠. 만약에 그걸 표방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 사실 볼룸 같은 연출을 바라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워낙에 뭐 명작이기도 했고. 근데 네, 그죠. 이 지금 만드는 제작사가 선라이즈지 않습니까? 네. 그만한 수준을 바랄 법 하거든요. 그 정도 수준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잖아요. 근데 지금 선라이즈가 몰입하고 있는 게 건담 아니면 러브라이브여서 아 뭐 그렇기는 한데 예, 어쨌든 좀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좀 연출적으로 조금 아쉬웠다라는 거. 좀 그런 게 있었죠. 메가리가 없어요. 그렇게 전반적으로 밋밋합니다. 돈을 또 많이 쓴 것 같진 또 않아서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적당히 꽤 쓴 것 같은데 예산 꽤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렇기는 한데 그것도 그 잠깐이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후에는 초반에만 그렇고 좀 후에는 안 나오지 않나? 뭐 그 그렇긴 하죠. 1화에만 그럴걸요 거의? 네. 이 작품이 동화가 좋긴 한데 동화가 많진 않아요. 굳이 따지자면은. 근데 뭐 그거는 뭐 장르 특성상 뭐 드라마니까 그쵸? 사실 뭐 동화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작품은 아니죠. 네, 파도 머시기가 애니모노가 다릅니다. 네. 파도 머시기를 한대요, 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쵸. 네요. 이 또 소재가 사실은 제가 좀 아쉬운 건 라디오잖아요. 네. 그렇죠. 일본 안에서는 여전히 라디오 수요가 뭐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도 뭐 있죠. 사실 라디오 수요는. 있죠, 예. 그렇죠. 고정 팬층이 있죠. 근데 아마 일본의 20대층, 10대층한테는 라디오가 그렇게 인기 있지 않을 거예요. 제 생각인데. 네. 유튜브를 봤으면 봤지. 인스타를 보거나 이렇게 라디오를 점점 이제 좀 안 듣는 추세겠죠? 아마 일본도. 일단 그 소재에서 오는
좀 약간 불이익이 있어요. 라디오 그렇죠. 하면 틀딱 냄새야. 약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접근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사실 파도여 들어다오라는 작품 명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우리도 네. 그냥 지나칠 뻔했잖아요. 우리도 지나칠 뻔했죠. 이게 그렇게 이슈화가 되지 않았어요. 커뮤니티 여러 그런 곳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별로 의욕이 좀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이 작품은 애초에. 아 그렇죠. 뭐 선라이즈의 모든 네, 것을 선라이즈요. 보여줬다라고 하기엔 좀 많이 좀 네. 부족했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제작사는 썬라이즈인데요. 네. 여기 대표작은 이제 뭐 아까 말했듯이 건담 시리즈도 여기 거고 유명한 작품들 많죠. 뭐 이누야샤도 여기 거고 네. 뭐 코드 기어스도 있고 뭐 아까 러브라이브도 있고 예, 그런 대표작들을 가지고 있고요. 감독님이 이제 미나미카와 타츠마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작품 하신 게 불꽃 소방대 2장 지금 하고 지금 하고 있네. 예. 그리고 이제 극장판 페어리테일 드래곤 크라이 이거 감독하셨거든요. 두 작품이 있고요. 연출가 원래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원피스 토에이 애니메이션. 토에이죠. 네. 예. 그렇고요. 캐로로가 여기죠. 캐로로. 캐로로가 여기죠. 예. 네, 그렇죠. 은혼도 있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프닝, 엔딩 뭐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프닝은 이제 아라나미라는 곡이고요. 타시카라는 2인조 락밴드에서 했어요. 여기는 꽤 데뷔가 오래된 굵직한 밴드더라고요. 2007년에 데뷔를 했고 그래서 애니 노래도 몇 개 했어요. 나루토 질풍전 오프닝도 했었고 하이큐 엔딩, 하이큐 2기 엔딩 했었어요. 죄송한데 네. 나루토 오프닝, 하이큐 엔딩 이러면 수십 개인데 조금 저격을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노래 제목을 좀 가지고 오시면 어땠을까? 나루토 그러니까 오프닝만 몇 개입니까? 열 몇 개 아니에요? 하이큐 엔딩이 하이큐 1기, 2기 엔딩 아 그래요? 했어요. 네. 나루토 그러게요. 제목 갖고 올 걸 그랬나? 어쨌든 뭐 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엔딩은 실루엣은 아닌 프라이드라는 거죠? 곡인데 실루엣은 실루엣은 아니죠. 네. 실루엣은 다른- 카나본 건데.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엔딩이 이제 프라이드라는 곡인데 하롬이라는 분이 부르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메이저 데뷔곡이에요. 커리어가 없으시고 그리고 특기사항은 필리핀에서 태어나신 일본이랑 필리핀 하프시라고 하더라고요. 혼혈. 네. 국적은 일본이고요. 그것까지 사실 조사를 안 했는데 일본 국적은 하니까 아마 일본인이겠죠? 이중일 수도 있지 않나요? 이분이 나이가 많지가 않으셔가지고 또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본은 네. 이중 국적 되나?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그렇군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12화에서 또 노래가 하나 더 나오잖아요. 네네. 올려다보렴 밤하늘의 별을 위한 노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사카모토 큐라는 분의 노래고요. 이 노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예요. 이 사카모토 큐라는 분의 커버가 일본 레코드 대상에서 작곡상을 63년도에 수상을 했는데 뮤지컬 주제가 63년? 네, 엄청 오래된 노래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85년도에 돌아가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별이 생각나는 노래 2위에 선정된 적이 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명한 노래인 것 같더라고요. 네. 좀 희망의 노래 같은 느낌으로. 네. 그래서 삽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저희가 알아들을 수가 없죠. 이 노래가 나와도 그렇죠. 이 노래가 나와도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감성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느끼는 게 부족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60몇 년도에 나온 노래면 10대, 20대도 거의 모를 것 같은데요? 근데 약간 정말 오래된 노래도 10대, 20대도 아는 노래가 있잖아요. 뭐 동요 같은 거 마냥 네. 뭐 가곡이나. 근데 약간 이 노래가 별 생각나는 노래 2위에 됐다는 걸 봐서는 아마 TV에서도 계속 꾸준히 다뤄지고 커버도 그러네. 꾸준히 되고 약간 이런 모양이에요. 음. 그래서 알만한 사람은 다, 뭐 진짜 어린 사람 빼고는 알만한 사람은 아마 다 아는 곡이지 고인님 않을까. 같은. 저요?
네. 제가 진짜 어려요? 아니요, 진짜 일본인. 저는 모르죠. 네. 네, 일본 사시는 분들이 좀 잘 알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조사해봤는데 혹시 뭐 홋카이도 쪽이랑 관계가 있나 해서 조사해봤는데 그거랑은 또 관계 없더라고요. 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 뭐 아까 뭐 착화가 말씀하셨는데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좀 해주시면. 아, 감독님은요?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어요? 밤도 얘기했죠. 아, 그래요? 왜 기억이 안 나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니 치매 아니시죠? 왜 기억이 안 나냐? 아니 네. 미나미카와 타치마라는 분이라니까요. 그 너무 놓고 계시죠. 특히 말할 때 무슨 작품이 미나- 있는데요? 극장판 페어리테일 아, 드래곤 맞네. 크라이어 아, 맞아. 불꽃 수방대 2장이랑 맞아. 2장 얘기할 때 지금 하고 있네라고까지 했는데 죄송한데 그거 얘기하실 때 제가 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마이크만 켜놓고 왔다 왔거든요. 네. 아니 저기요. 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귤 먹을 수 있잖아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자고 하는 건 아니긴 한데. 하도 탈주를 많이 하셔서 이제 뭐 일상이네요 탈주가. 탈주 라브라고 바뀌어야 돼. 한그 정도? 그래서 뭐 작화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달라고 좀 작화가요? 말씀드렸습니다. 뭐 저도 좀 찾아본 건데 그 1화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베 노조부 씨 약간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 같은 경우는 네. 뭐 꺼무이키 가보니까 뭐 있네요. 문서가 네. 따로 귀멸의 칼날도 했었고 페이트 시리즈도 맡았었고 엑셀 월드도 맡았었고 마마마도 그 맡았었고 초전자포 시리즈가 또 유명하죠. 제로하고 페이트 제로. 네. 네. 음, 그래서 그리고 뭐 네. 좋더라고요. 뭐 아주 뭐 와 엄청나다까지는 아닌데 요런 장르에서 요 정도 수준의 동화를 그쵸. 보여주네 하는 정도. 그 정도의 뭔가 신박함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한 요 정도 저는 네. 네. 캐릭터로 갈까요? 캐릭터로 가시죠. 그래요. 여주. 여자 코다 한번 미나레. 다 나오니까 상관없지 않나? 그쵸? 예. 뭐 다 얘기하죠. 이거 한 번에 얘기해요? 여주만? 3인방만 얘기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네요. 3인방만 네. 얘기하면 사실 얘기할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쵸. 예. 예. 딱 3인방 스토리만 있지 않았나? 그 작 중에.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일단 쿨스에 비해서 인물이 많이 좀 등장하다 보니까 예. 역시나 뭐 스토리가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는 못했죠. 예. 네. 그래요. 코다 미나레입니다. 네. 이제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성우분이 거의 처음 작품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스기야마 리오라는 분인데 네네. 대표작은 이제 없고 거의 단역 뭐 여성 손님 A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첫 여자 주연이다. 예. 네. 거의 단역하셨고 17년도에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와, 17년. 17년도에 17년도 치고는 엄청 잘한 것 같은데? 그죠? 쭉 단역하시다가 이제 20년에 하드웨어 들어다오로 이제 첫 주연이고 그나마 언급할 만한 게 뭐 부기팝은 웃지 않는다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19년도에 나. 아, 네네. 거기서 하시자카 시즈카요? 맡으셨었는데 저도 모르는 캐릭터라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이해에 도움 되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렇고 그래서 코다 미나레입니다. 이제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그 1화가 사실 여기 좀 반전돼 있잖아요. 1화가 이제 나중에 라디오 DJ 시작한 얘기고 그쵸? 회상하는 식으로 그쵸. 가는데 네네. 그래서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우연히 술집에서 라디오 DJ 하시는 그 카네츠그 마토 카네츠구라는 캐릭터랑 만나서 네. 얘기를 하게 되죠.
좀 나이가 좀 지긋하셔서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인데 좀 워낙 스스럼 없이 부침성 있는 성격이잖아요, 미나레가. 네. 예. 그래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이제 카레 가게 출근하잖아요. 네. 미나레 같은 경우는 약간 그쪽인가 봐요. 알바로 먹고 사는? 프리터. 예, 프리터 계열? 약간 프리터 계열인 것 같은데.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평소처럼 술 마시고 들어와서 아침에 이제 좀 있다가 나가서 출근을 했는데 라디오에서 본인 목소리가 나와서 네. 그래서 방송까지 이제 차 타고 달려가고 이런 식으로 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완전 시작은 곰이랑 싸우면서 시작하는데 좀 그렇고요. 근데 사실 그게 곰이랑 진짜 싸우는 게 아니고 설정 라디오잖아요. 그렇죠. 설정 저 라디오. 진짜 가사 처음에 진짜 가사하는 줄 알았는데 그죠. 저도 진짜 가사한 줄 알았어요. 연출이 이제 그 진짜 정도로 똘끼가 있는 작품이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네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술 마시게 된 계기가 왜 남자친구한테 차여가지고 정확히는 약간 잠수입을 당한 거죠. 그쵸. 네. 남자친구가 쓰레기라서. 그래서 뭐 1화에서 왜 그런 드립도 있더라고요. 슬픈 영화를 빌려달라고 해서 보는데 슬픈 영화가 아니었죠. 이것도 그런 개그더라고요. 일본판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데드쉽이라는 DVD를 봤는데 네. 사랑과 영혼이랑 헷갈려서 둘 다 제목이 고스트래요. 일본에서는 개봉 제목이. 사랑과 영혼은 뭐 워낙 명작이죠. 유명하죠. 고스트. 아무튼 그래서 헷갈려서 데드쉽을 봤다. 그런 드립이요. 네. 그래서 이제 라디오국에 가서 왜 내 목소리가 나오는 거야 따져 물으려고 했는데 그냥 그대로 가가지고 들어가서 또 방송을 하고 네. 그대로 라디오 DJ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쵸. 예. 근데 뭐 좀 특성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꽤나 미인이어서 입만 담으면 이쁘다는 소리를 듣는다는데 연출로는 사실 그런 게 좀 잘 안 느껴지긴 했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저게 있는데 그러니까 카페가 아니죠. 카레집 점원으로 벌어먹고 살다가 근데 약간 좀 카페 분위기하고 안 맞는다는 이유로 잘리잖아요. 네. 이제 그분이 좀 사장님이 추구하시는 그거랑 좀 다르죠. 그죠. 네. 사장님은 좀 꿈과 희망의 공간 이런 걸 원하는데 미나레는 이런 현실. 점이 좀 좀 라디오 DJ랑 현실적이어서, 비슷하죠. 네. 네, 현실적인 성격이라 수다 떨고 이런 거 잘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잘렸다가 네. 근데 또 그 점장이 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시 어떻게 보면 복직을 하죠. 임시 대행하는 애가 네. 얘를 좋아해서 다시 좀 일해보자. 그렇죠. 네. 그 러브라인도 참 웃긴 것 같아요. 러브라인이긴 하죠. 짝사랑 아닌가? 근데 약간 좀 뭔가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그 러브라인? 러브라인이긴 한데 근데 그게 스타일이 싫어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 여주인공이 담의 인간을 좋아하잖아요. 아, 여주인공. 그렇죠. 네. 요즘 그래서 좀 챙겨주고 싶은 사람 좋아하죠. 네. 약간 그래서 좀 평강공주 스타일.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좀 여담이 또 있는데요. 네. 그 캐릭터랑 관련해서 이제 그 캐릭터가 좋아해서 뭐 끌고 들어오고 하는데 고백을 좀 여러 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되게 묘한 제스처를 하면서 그 제스처 계속 할까요라는 개그가 있는데 근데 사실 제스처랑 말이랑 전혀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 사라사라라고 말하면서 그 표현을 하는데 점도가 낮은 스프 카레를 좀 비유한 말이고 네. 제스처는 전혀 관련이 그죠. 없는 약간 그런 구체 식의 같은 걸 개그였나 이렇게 그리잖아요. 네, 그런 개그였나 봐요. 또 좀 이해하기 어려워가지고 그런 것도 좀 있었네요. 네. 잘 안 어울려 근데. 목소리랑요? 아니 그 러브라인이. 이게 남주라고 보기 좀 어려운데 그 썸이 좀 잘 안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썸도 아니야. 서로가 좋아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미나레를 좋아하는 걸 알아요 이미. 뭐 고백도 계속하고.
미나레는 근데 좋아하는 거 맞아요? 미나레도 그걸 알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는데 미나레가 그 남자 좋아하는 거 맞냐고요. 미나레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거의 좀 약간 거의 애매하죠. 우정 정도 우정 아닌가요? 우정에 가까웠던. 맞아요. 약간 우정에 가까웠던 그냥 한쪽만 좋아하는 짝사랑 관계죠. 약간 좀 연상을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제 생각인데 누구요? 이 미나레가. 그런가? 그런데 근데 좀 좋아하긴 하잖아요. 그 DJ 카이치로랑 네, 그쵸. 좋아하긴 하는데 그거는 그냥 그분이 좀 말을 잘해서 그런 것 같고 실제로는 다메닝게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쵸. 네. 그래서 뭐 어쨌든 프리터다 보니 알바를 잘리게 돼서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없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DJ 그쵸. 쪽을 근데 목매달고 그런 거 하게 치고는 됐죠. 차가 있어요. 그것도 좀 웃겼어요. 뭐 차는 운용을 해요. 예. 그래서 거의 뭐, 그 예. 그러니까 상경을 좀 한 거니까 상경할 때 타고 그러니까 근데- 직접 산 게 네. 아니고 뭐 집에서 해준 거다. 그거는까지는 모르겠네요. 음. 근데 그 차지 집으로 그 본가로 돌아가기 싫어서 지금 결국 라디오를 하게 된 건데. 그쵸. 그게 좀 개그 웃김적인 부분인 게 진짜 뭐 몇백만 원도 통장에 없어가지고 당장 내일 다음에 집세 다음 달 집세 내고 자동차 유지비 내고 기름값 내고 이러면 맞아. 한 푼도 없다 이러거든요. 자동차가 왜 있는 건지 저도 좀 그게 되게 의문이었는데. 그쯤 되면 기름값도 못 넣을 것 같은데. 목표성이 어떻게 보면 탄생을 작품 내에서 마지막쯤에 그나마 하지 않나? 그쵸. 그러니까 초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진짜 생기. 진짜 그냥 어떻게 보면 휘둘려요. 야생마 네. 같은 느낌이었죠. 근데 와서 이제 뭐 돈 뭐 주겠다. 네가 하는 거만큼. 네. 뭐 그런 이야기에 어차피 따로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진행을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했었었는데 생계 때문에. 근데 이제 작품 후반부부터는 좀 어떤 사명감을 이제 갖기 시작하잖아요. 사실은 이 목표성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좀 모르겠어요. 이 애니가 원래 몇 화로 기술된 건지 모르겠는데 중간중간에 네. 엄청 옛날 회상씬 같은 거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이 약간 좀 연결 지어주는 부분인 것 같은데 떡밥이 워낙 회수가 안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좀 못 알아들을 근데 정도였어요. 그거 떡밥은 근데 조금 해소를 하지 않았나? PD님의 디렉터님이 원래 뭐 옛날에 알았던 네. 그 씬 나오잖아요. 조금씩. 네. 네. 뭐 차에 튀는 씬도 나오고 그죠? 그걸 그래도 나름 해소는 했다고 보는데 그게 꽤 나아져서. 근데 그게 저는 또 그것보다도 사실 이 미나레랑 캐릭터가 조금 겹쳐 보였다 뭐. 예. 설계가 조금 좀 엉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진짜 무슨 뭐랄까. 그러니까 라디오에 대한 복성 같은 게 얘 인생에 조금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이 미나레랑 캐릭터는 사실 라디오랑 별로 접점이 없었고, 그죠?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없었죠. 캐스팅을 아예 당한 건 없었죠.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보다는 꼭 라디오 DJ가 꿈이 아니더라도 뭔가 그러니까 원래부터 뭔가 좀 말을 조금 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뭐 설득력이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말하는 걸 뭐 좋아했다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 얼핏 뭐 라디오를 들어서 뭐 어떤 무슨 뭐 마음의 위안을 얻은 적이 있었다라든지 그런 어떤 포석이 있어야 얘도 이쪽으로 넘어간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잖아요. 개연성이 생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개연성이 없고 그 개연성을 이제 나중에 생성을 해주잖아요. 작품 거의 후반부쯤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실은 그것도 좀 웃긴 게 알바를 잘려서 그 돈이 급해서 라디오를 시작할 수도 있죠. 그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굳이 라디오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문제죠. 페이도 네. 게다가 적은데.
페이도 적고 굳이 왜 라디오를 하는지 좀 명확한 그 부여가 잘 안 되죠. 네. 모티베이션이 좀 맞아요. 설계 자체가 좀 엉성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개그식으로 승화를 한 건가? 그 중간중간에 다. 그게 그 억지 개그 느낌으로. 제가 조금 약간 그런 거 같은데. 이 작품의 또 단점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미나레가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계속 네. A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른 데로 튀어 잠깐. B 네. 얘기했다가 C 얘기했다 다시 돌아서 A 얘기하고. 아, 같이 진행이 되죠. 돌아가면서. 그죠? 예. ABC, ABC. 그쵸. 예.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A 얘기로 끝이 나긴 하는데 아니 근데 그래서 정신이 일단 기본적으로 없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 주제 의식이 약한데 대화 플롯 자체도 그렇게 팡팡 튀다 보니까 집중이 잘 안 되긴 해요. 이 작품이 몰입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단점이죠. 그거를 개그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런 거 같긴 해요. 그 개그도 네. 사실 옛날 개그야. 개그가 별로 안 웃겨요. 아니 뭐 재밌긴 했어요. 맞- 뭐 재밌는 부분은 재밌었는데 이게 근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은혼을 보는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이 작품 보는데 네. 순한 맛 은혼. 은혼이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A라는 어떤 그 대화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약간 B, C 하다가 다시 A로 돌아오는 약간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은혼식 구성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근데 조금 덜 성숙된 은혼이죠. 은혼은 일단 재미있고 뭐 네, 맞아요. 그렇죠. 화별로 주제 의식이 되게 뚜렷하잖아요. 네. 은혼 같은 경우에는. 은호는 그렇죠. 그래서 은혼의 그 어떤 장점을 다 가지고 오지는 못한 약간 세미 은혼 같은 같은 썬라이드인데. 네, 그렇죠. 그 은호는 연출 임팩트가 좋잖아요. 좋죠. 그쪽은. 네. 그래서 개그가 빵빵 터지는 그러니까 부분이 왜냐면 은혼은 기본적으로 과장하는 연출을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여기는 거의 그게 없어요. 과장하는 연출이 맞아. 없어. 과장을 안 하죠. 네. 그냥 모르듯이. 과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요. 연출에 뭐 그렇게 힘을 쏟지 않는다니까. 이펙트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뭐 카메라 워킹이 뭐 특별하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네. 좀 아쉬워요. 약간 좀 밋밋한 느낌? 그래서 약간 이 캐릭터들에 대해서도 뭔가 좀 말할 게 딱히 없어요.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연출을 그렇게 할 거였으면 캐릭터 설계가 훨씬 더 톡톡 그쵸. 튀던가 네. 뭐 좀 훨씬 더 크게 이게 설정들을 더 그럼 설계해 아니면 놨어야 되는데 좀 시간 순서대로 이게 캐릭터 3명의 이야기가 같이 진행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차라리 그냥 먼저 그 주인공 미나레 먼저 간 다음에 여자 긴 머리 노토마미코 역 네, 그거 노토마미코. 간 다음에 그냥 나눠서 했으면 좀 나았으려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선라이즈 작품들은 꼭 선라이즈 작품 보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있는데 인원이 너무 많이 나와요. 무슨 작품을 보든 그래요. 코드기어스, 맞네요. 은혼, 맞네. 러브라이브. 선라이즈는 뭐 명이 건담도 나와. 뭐 캐릭터 너무 많이 나와. 아니 1콜짜리에 도대체 몇 명이 나오는 거야 이거 지금. 이게 나오는 게 여기에 2배 나오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온 인원에. 네. 이건 방송국 멤버만이잖아요. 네. 이거 나중에 아까 방금 얘기하셨던 그 노토맘 있고 근데 간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또 옥구슬 구르는 소리가 또 나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노토마미코 역에 나왔던 그 캐릭터 이야기까지 이걸 또 다 다루다 보니까 지금 이게 캐릭터성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고 작품 전체가 연출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게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게 아무도 캐릭터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맞아. 그게 이름이 그것도 있어. 이름이 특이하지 않아요. 이름도 약간 좀 밋밋해요. 이름까지. 맞아. 이름이 다 약간 다 이름도- 어디 있을 것 같아 진짜. 너무 현실적인 거 아니니까. 이게 완전 드라마를 그려놨어요. 네, 맞아요. 저였다면 요게 이쿠를 가져갔어야 하지 않았나. 좀 더 그래서 길게 풀어냈었어야 하지 않았나. 네. 2쿨 정도는 했어야. 2쿨 했어야 됐어요. 1쿨 택도 없어 이거. 결국 뭐 했습니까? 1쿨에서? 아무도 제대로 풀어낸 게 없죠, 사실은.
데뷔를 했다. 데뷔했다도 네. 임팩트 있게 그려내지 못했잖아요. 맞아. 사실은 여기서 이제 또 얘기 나올 만한 게 이제 이 남바 옆에 있는 머리 묶은 캐릭터. 네. 남바 미조라는 캐릭터랑 옆에 그 저 아저씨 캐릭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름 뭐야? 네, 그 네, 작가님. 네 작가님. 이 두 사람의 과거 인연도 있고, 그 이 여자 캐릭터가 이 작가님을 좀 흠모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심.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되게 무슨 없는 아, 수준으로 맞아. 나와서, 네. 마지막에 그냥 말 한마디로 퉁치던데. 그 그럼 말에. 퉁쳐요 그냥. 그런 게 막 약간 별로 나온 게 없는데 중간에 미나레가 이런 말을 해요. 요즘 힘이 없네 막 이런 말을 해요. 아, 그렇죠. 네. 작가님 때문이야 이래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저희 시청자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아무도 몰라. 음. 좀 이래가지고 나중에 좀 예상을 하지. 좀 다 보니까 좀. 보다 보니까 아 얘가 이 작가님을 좋아했구나. 나중에 알아요 그걸. 그렇죠. 그 내용을 보고도 모르고. 이게 제 생각인데 감독하고 연출자가 좀 경험이 좀 많이 없구나라는 게 많이 좀 느껴졌어요. 그러게요. 특히 연출가 쪽. 연출가는 문제 제가 볼 때 좀 많습니다. 이 작품. 연출이 메인이 아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어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뭐 제가 조사해온 거나 좀 얘기를 하자면은 네. 괜히 조사한 것 같은데 이거 그 1화에서 왜 스모 챔피언 얘기 나오잖아요. 네. 네. 그 스모 챔피언 아, 블로그. 죄송한데 저번 네. 주부터 계속 그 스모에 꽂혀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 스모 진짜 몇 초 안 나오거든요. 그래요? 네. 초반에 여러 번 나오긴 하죠. 근데. 여러 번 나오긴 한 하는데. 세 번? 아, 근데 얘기해 주세요. 네. 3번 나와요. 네. 근데 뭐 제가 이분 블로그를 실제로 찾아서 들어가 봤는데요. 네. 네. 요새도 하나요? 네, 하시더라고요. 음. 좀 힐링 하라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그냥 좀 되게 힐링 되는 얘기 같은 거 많이 써가지고 좀 잘 되는 얘기 같은 거. 그래서 그냥 여기 들어가서 힐링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고 뭐 그렇답니다. 뭐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아니 이건 굳이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네. 그리고 뭐 그 중간에 음향 하시는 분들 나오잖아요. 아, 네. 음향. 원숭이 돼지 네. 네. 콤비. 근데 장비를 설명을 하실 때 슈와 40년에 입사를 했다고 네, 네. 하시는데 슈와 40년이 1965년이에요. 그러니까 65년 입사. 이 만화가 2014년에 나왔으니까 네. 50년 지난 이야기인 건데 그럼 도대체 그렇죠. 몇 살부터 음향을 시작하신 건지 50년 하셨네. 그런 얘기도 50년. 있었고요. 그러게요. 20살 때라고 쳐도. 그러니까 은퇴했다고 하니까 거의 뭐 연세가 엄청 많으신 분들이다. 근데 또 작품에서는 그렇게 많은 시기는 안 보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그게 되게 이상해가지고 50년 했다고 번역을 했어요. 라프텔에서는. 라프텔을 본 거에서는. 근데 좀 신기했다. 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시세루 코우메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계속 네. 떡밥으로 나오는. 전에 뭐 시세루 코우메이라는 사람이 널 닮아서. 아, 네, 네, 네. 네. 그거 아직도 있는 사람이에요? 예? 아, 있는 사람. 사람은 아니고 네. 캐릭터인데. 네. 근데 이제 드립 치는 게 사마이도 물리칠 것 같은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시세루 코우메이가 시가 죽을 사자잖아요. 네. 일본어로 읽으면. 근데 코우메이가 공명이니까 죽은 공명이라고. 제갈공명 얘기군요. 죽은 제갈공명. 예. 죽은 제갈공명이다. 그래서 뭐 그런 개구도 있었다. 예. 그리고 또 여담은 시세루 코우메이는 시셀 코우메이일 수도 있겠어요. 애초에 외국계일 수도 있겠어요. 이 사람은. 예. 그리고 또 왜냐면 일본 위키에서는 가타카나로 적혀 있거든요. 성이. 근데 그 머리색이나 이런 게 외국인 같아 보이긴 했어요. 그죠? 네. 약간 블론드 아니었어요? 맞아요. 네. 혹은 아이누 쪽 혈통일 수도 있겠어요. 뭐 그쪽
뭐 근데 외국에서 고유 뭐 죽었다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발음도 좀 외국 느낌 아니었나? 영국에서 죽었는데 영국 처음 간다 그랬거든.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외국 게인지도 잘 정확히 모르겠어요. 음. 그것도 떡밥이 안 풀리니까. 네. 응. 그리고 뭐 몬티 파이썬 보러 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가거든요, 영국으로. 그죠. 몬티 파이썬은 뭐 코미디 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70년대쯤에 활동한. 네. 아, 그 사람이 그래서 웃기긴 했는데. 이 밑에 집에 살던. 그 사람이 좀 웃기죠. 매번 들어다가 업어가지고 올려보냈다고. 예. 제보도 하잖아요. 예. 미나레가 사람 여럿 망쳐요. 그죠. 어... 미인이란가 봐. 다들 굉장히 미나리한테 호의적이잖아요. 외모가 그런가 어느 정도 봐요. 된다는 얘기죠. 일단. 예. 그게 너무 웃기긴 했어요. 매번 들어다 업어주고 신발 정리까지 해줬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근데 미나레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봤다. 그쵸. 경찰까지 왔으니까. 라디오에서 사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약간 좀 워낙 정리정돈 못하는 느낌의 캐릭터로 나오다 보니 음. 양고기를 몇 년 넣어놨다 그랬죠? 아무튼 몇 년 밑에다 넣어놔서 양고기 무게 때문에 떨어져서 그게 물에 닿아가지고 썩은 물이 밑에 집으로 떨어지는 그쵸. 예.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살인범인 줄 알고 신고하죠? 네. 자기가 그랬는데. 네. 그렇고.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시셀 코메이라는 사람이 미나의 아버지랑도 관련이 있어요. 음. 미나의 아버지가 이제 라디오 관련 일을 하시던 분이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떡밥상으로 라디오를 선물해 주잖아요, 아버지가. 네, 그죠. 엄청 옛날 라디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있었어 하고 물어보는데 엄청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음. 그 사고 날 때 네.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미나의 아버지예요. 그것까지 그거, 생각하기 그건 확실한 거예요? 거의 확실한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근데 그래서 미나레인가? 그래서 미나레인 거예요. 미나레랑 뭔 상관이에요? 그 처음에 왜 네. 떠나보내는 사람이 네. 카네치구 여기 나오는 라디오 디자인 이분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 떠나보내죠, 영국으로. 그죠? 그쵸. 떠나보내고 다시는 못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다른 사람이랑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근데 대화를 하는 씬이 있잖아요. 네. 뭐 웃기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뭐 그 명대사 있잖아요. 뭐였지? 그 비웃는 사람이 되라. 네. 남들이 비웃는 사람이 되라. 남들 비웃는 사람이 되라 뭐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음, 웃기는 이란 그 아이누어 미나레로 이제 그게 일치가 되긴 하네. 그렇게 얘기를 말하니까. 하는데 미나레라고. 네. 근데 이제 웃게 하다라는 뜻이래요. 아이누어. 찾아보니까 아이누어를 웃게 하다가 실제로 맞고. 네. 또 알아봤거든요, 그것도. 네. 아무튼 그렇대요. 그런데 사실은 그 씬 회상하는 씬에서 말하는 말도 아이누어일 가능성이 높아요. 좀 뭔가 언어가 좀 막 뭉개 좀 네. 막 불어 말하듯 불어라고 해야 되나? 그죠? 러시아어? 그게 다른 나라 말이 아니고 아이누어예요. 일본 토착. 그 러시아 일부 지방이랑. 이거 팩트 맞아요, 그래요. 근데? 본인 뇌피셜이에요, 팩트예요? 제가 조사해 왔어요, 이거. 그래요? 제가 아이누어 사전 들어가가지고 하나하나 다 들어보고 맞는지 대조했습니다. 아이누어예요. 일단 뇌피셜이죠. 뇌피셜은 맞죠? 음. 제가 대조했으니까. 또 네. 그거를 뇌피셜이라고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네네. 거의 아이누어로 추정된다. 그렇게 일단 말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언어가 비슷하면 단어가 비슷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똑같을 수는 없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이게 똑같은 운명인 건지 진짜 그 같이 있었던 건지. 근데 만화적으로 뭔가 우연일 수도 있어서 이거는 네. 확실하진 않네요. 근데 애랑 조연도 이런 내용은 거의 안 나오잖아요, 작품에서.
좀 우연에 가깝지 않았나 작품에서? 네. 미나레랑 미나레가 된 거요? 딱히 뭐요? 접점이 좀 없었. 접점이 있던 없었죠. 것 같은데. 거의. 그 시셀 코우메이랑 네. 접점이 없죠. 근데 이게 언급만 될 스토리가 원래 뿐이잖아요, 거의. 어떤 거요? 그냥 거의 작품에서 이름이 언급되는 정도 수준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원래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왜 중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가. 너 이름 미나레라고 지은 게 그 자기가 사귀고 있던 그 당시에 사귀고 있던 여자 3명의 이름 따서 지었다 이런 네. 식으로 말하잖아요. 네. 그거 듣고 보면 개쓰레기 같은데 그게 실은 그렇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이 회상씬에서 나올 때 보면은 아버지 네. 근데 술 마시는 거 봐선 그럴 법한데. 그게 나와요 또. 그리고 1화에서 복선이 네. 이 복선이 그러니까 복선이 아니야 이건 지나가는 말이지. 아버지랑 눈썹이 똑같다는 얘기를 해요. 네. 저 마토 DJ랑 그렇죠. 예. 아버지랑 눈썹이 똑같아서 아버지 나이대인 줄 알았는데 이래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실제로 눈썹 모양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 젊은 시절 회상실에서도 누군지 분간이 안 가. 약간 좀 그런 걸 숨겨놨어요. 이게. 그거는 근데 너무 저거 아니에요? 너무 끼워 너무 헛배해석 맞추기 같은데. 너무 끼워 맞추기 같은데. 너무 껴 맞추기예요, 이거는. 그래요? 뇌피셜 마치 팩트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일본 뇌피셜이잖아요. 사이트에서 좀 뒤져봤거든요. 네. 근데 이런 해설을 써는 데가 실제로 있어가지고 음모론 같은데. 일단은 뭐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정도까지 나오진 않는다. 그렇죠. 우연이라고 좀 생각이. 미나레랑 그거랑 우연이다. 미나레랑 그 아버지가 그 미나레를 지은 거랑 네. 그 겹쳐 보인 거는 맞는데 그 디렉터가 겹쳐 보이긴 하잖아요. 네. 그 여자랑 이 미나레랑. 근데 이거 우연으로 좀 보여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뭐 닮은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대화 기술적인 부분만 비슷하다고도 했고. 목소리만 좀 비슷하다 그러지 않나? 목소리? 아니, 목소리가 아니고 기술적인 면만 기술 목소리도 목소리는 안 비슷하다고 닮았다 해요. 그랬나? 목소리도 안 닮았다고 해. 네, 하나도 얼굴도 다 안 닮은 닮았고. 거 하나도 없고 기술적인 맞아. 부분만 닮았다 그랬어요. 대화 기술적인 부분만. 그래서 그거는 좀 잘 모르겠네요. 네. 근데 원작을 봐봐야지 알겠네. 그런 말이 일본 사이트에 있더라고요. 당시에 운전을 하던 사람이 이 미나레의 아버지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절묘하게 진짜 눈썹만 보여줘요. 거기서도 백미러로 갖다가. 음, 예, 그런 씬들이 있어서 떡밥인 거 같네. 떡밥. 떡밥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근데 이제 대화를 그러니까 이게 끼워 맞추기가 좀 되는 거죠. 잘 생각을 해보면. 근데 사실 이걸 알아듣기는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이다. 그래서 회상씬이 이상하잖아요. 사실 그게 시세르 코우메이의 얘기가 네. 나올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게 아니면.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왜 19금이에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거 그렇게 알아요? 언어 말하는 게 좀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가? 그렇게 과격하지도 않아 이거 생각보다. 그 표준어가 아니어서 그런가 좀? 성에 관련된 거요? 성에 관련된 거 뭐가 있는데요? 그런 좀 이게 있냐 그 뭐냐 그 뭐 오지 가서 뭐 빨개 벗고 있다던가. 아 맞아 그거 아. 있어요. 아 그 또라이 같은 거 진짜. 꽤 많죠. 뭔가 좀 시모네타가 좀 꽤 매운 게 좀 있는데. 있긴 있는데 19금 먹일 정도예요 이거? 뭐 국내 그게 좀 그런가 보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주제 언어가 19금이네요. 주제 언어. 주제랑 언어. 그러면 그렇군요. 몰라 그래서 제가 좀 이런 걸 찾아봤습니다. 그 씬들이 너무 이해가 안 가니까 도대체 네. 무슨 떡밥인지 모르겠어가지고 끝나고 찾아봤는데 그래서 뭐 이쿨 나왔어야 됐다니까. 그래서 그래. 이 작품이 더 저는 평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네. 네. 이쿨 했으면 올라갔겠다. 많이 올라갔죠. 네. 근데 뭐, 이쿨도 다 요런 꼬라지로 해놨으면 안 되고 연출이 그죠. 훨씬 더 유기적으로 개연성 있게 갔었어야 됐어요.
이대로 갔을 것 같은데. 이대로 갔으면 그냥 저거지. 사쿠라 캐스트지. 사쿠라 캐스트인가? 그렇죠. 예.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몰라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죠, 사실. 네. 엄청 홋카이도에서 오래 산 사람이면 뭐 이런 아이누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알아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랬네요. 어쨌든 그래요. 예. 그리고 뭐 마지막엔 좀 의미가 있긴 했죠. 지진이 일어나면서 DJ의 사명 같은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좀 이 일에 대해 좀 여러모로 느끼는 계기가 되는 같이 남고 소속감도 가지고 그러죠. 그래요. 뭐 말할 거 있어요? 이 그림체가 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좀 퀄리티가 후반에 그 중간중간에 좀 안 좋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그림체를 함으로써 좀 그걸 커버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 좀 그림체가 다르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퀄리티 커버를 그림체로 좀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그림체로 한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서 아주 어려운 그림체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사실 이 그림체 자체는 되게 간단화된 그림체예요. 지금 이 샷을 봐도 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요. 퀄리티가 좀 안 좋다고 느껴질 때가 좀 많이 보였어서 제가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작화가 원래 뭐 그러려니라고 하는데 뭐 작화도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거는 맞죠. 근데 어쨌든 저는 실패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했다시피 아까 뭐 미인이라고 뭐 했잖아요. 뭐 다 미인이래. 근데 알아듣지를 못하겠죠. 좀 아니니까. 미인이면 이게 그게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작화나 전달이 이런 거 돼야 통해서. 되는데. 안 되니까 전달이. 그거는 뭐 실패한 작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결국에는 그 밀어준 작품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고 뭐 썸네일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냥 근데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이 그림체를 한 게 아닌가. 그럴지 밀어주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린 게 아니라 작화랑 연출이 약간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극적인 게 아니라 진짜 드라마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노린 게 아니라 그쪽을 겨냥했을 수도 있겠네요. 제 생각이랑 좀 다르게 드라마 쪽으로도 생각을 해서 이 그림체로 했을 수도 있고 물론 실패 그냥 돈을 네. 아끼려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보면은 이 세계 선수 노부 노다베 칸타빌레 같은 거를 제 생각인데 생각하고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노담의 간타면은 그러니까 완전 드라마 완전 드라마에 가까운. 그러니까 만화적 연출이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과장이 없다는 게 참 저는 그러니까 너무 과한 과장도 좀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의 과장은 통과 의례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향신료인데 지금 싱겁죠. 와 너무 신고해요. 예. 어찌 보면은 일본 웬만한 드라마보다도 과장이 없을 수 있겠어요. 일본 드라마는 맞아. 과장 천티잖아요. 그러니까요. 드라마보다 더했네. 드라마보다 과장이 더 없어. 애니메이션인데. 근데 그건 저는 이번에는 실패 요인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럴 거였으면은 스토리텔링을 잘해야지 근데 지금 몰입되도록. 예. 제가 근데- 말한 부분도 있고 여러모로 그러니까 아니면 연출 어떻게 보면 문제겠네요. 연출이 그러니까 문제인 둘 것 중에 같아요. 하나여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주인공이 꾸준히 이제 대기 만성형으로 성장을 해 나간다던가
아니면 먼치킨으로 가서 그냥 운이 좋아서 뻥뻥 터진다던가 둘 중에 하나여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도저도 아니죠. 근데. 이도저도 아니면 그러면 못하러 이걸 보냔 말이야. 그냥 내 일상생활하고 다를 게 없는데. 그래서 사실 만화는 그 어떤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만화나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는 건데 그런 몰입이 거의 되지 않고 그렇다고 뭐 시로바코나 뭐 이런 다른 작품들처럼 뭔가 라디오 하는 그 과정 자체를 딥하게 주냐? 뭐 그것도 그쵸. 아니고. 그죠? 맞아요. 그것도 안 보여줘. 라디오 애니긴 한데 그냥 라디오 하러 가서 라디오 하는 것만 나오고 그것도 그것만 전문적으로 나오지 않아. 거의 라디오 네. 하는 것도 그걸 좀 전문적으로 나오게 해도 괜찮을 법했던 것 같거든요. 아니면 그쪽으로 진짜 가던가.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아예 가던가. 그쪽으로. 음,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스토리가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이게 또 개그여서 또 그것도 또 그런 것 같은데. 그 개그 안에- 뺐어야 됐나? 개그까지 하는데 스토리가 아주 중구난방이에요. 여기서 제대로 다뤄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그쵸. 있어요. 거북이. 거북이. 네. 마츠오가 좀 제대로 다뤄졌나? 마츠오? 좀 아쉬운 게 제목이 파도여 들어다오. 결국 이 라디오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라디오에 좀 더 치중이 됐었어야 됐다고 보거든요. 뭐가 어찌 됐든. 근데 카레집 얘기도 너무 많이 나와. 카레집에서 벌어지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 정확하게. 맞아요. 네. 카레집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 그게 거의 다죠. 이게 약간 그 왜 히나마츠리 있잖아요. 네. 히나마츠리. 히나마츠리도 좀 물론 이거보다 훨씬 나은데 그게 스토리 자체는. 근데 약간 개그 좀 그냥 잔잔하게 개그 있으면서 이 사람 좀 다뤘다가 저 사람 좀 다뤘다가 막 이러잖아요. 아 진짜 딱 그런 느낌이네. 이거랑 좀 히나마츠리. 느낌 비슷할 수 있겠어요. 근데 히나마츠리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 인물 포커싱하는 게 바뀌는 거야. 어떤 작품이든 뭐 그런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 뭐 그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작품이 좀 느낌 비슷하다고 한다면 그것도 약간 그럼 결국 다 원작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가? 저 이거 그럼 결국 원작 안 읽어봐서 모르지만 아니 결국 토대는 원작이고 물론 연출을 그걸 결국 애니 실패는 연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태생적으로는 결국 원작 따라갈 테니까. 뭐가 어쨌든 담긴 건 메가리가 많아요. 없었어요. 전반적으로 메가리가 없고 이 작품의 장점이 뭔가요? 네. 라고 했을 때 꼽기가 음악? 음악은 작 오프닝 엔딩이네. 오프닝 음악만 엔딩이 장점이야. 음, 그건 맞아요. 그거 보려고 본 그런 느낌인데요? 오프닝 엔딩 보려고. 네. 이 작품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매화 오프닝 엔딩을 들을 때마다 갑자기 작품에 대한 애정과 기대감이 막 맞아. 맞아요. 그리고 다음화를 봤는데 되게 자기 별로 떨어지면서 엔딩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 다시 보고 싶어져. 약간 치트키야 음악이. 이거 엔딩 너무 치트키예요. 엔딩형 애니메이션이야. 맞아. 라디오에 대한 엄청 희망적인 그게 생기면서 다시 본편 들어오면 없어지고. 음, 노래가 사기였네. 그래서 좀 웃겨요 이 작품이. 노래만 나왔네. 참 애매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작품이 2010년에 나왔으면 까는 데만 집중했을 것 같아요. 여기랑 네. 이건 다 먹었겠죠 그러면. 근데 2020년 기준에서 이 작품이 그렇게 낮은 등수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 요새 기준들은 나쁘지 않아요. 이거 거의 이거 시상식이 후보에 올라갈 음악할 정도야. 예, 그죠. 이 정도 수준 퀄리티 있는 작품 몇 개나 있어요. 없지 거의. 거의 다투는 그 분기 다투는 정도인데 이 정도면. 예, 거의 그렇다니까. 기본은 하니까. 예. 기본은 네. 잘 하고 있으니까. 기본기만 있어요. 그게 네, 문제예요. 기본만 있죠, 진짜. 심화가 없어. 심화된 게 하나도 없고, 뭐 그런 단점이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요. 바로 평가할까요? 평가하죠. 그래요? 저부터 좀 얘기를 할까요? 네. 애슐랭으로 바로. 애슐랭 가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얘기 다 했으니까. 이거 굳이 근데 제가 요새 조금 마인드가 바뀐 게 있어요. 뭐요? 평가하는 거야? 지금 끝나고? 이거 평가하는데 네. 이 작품을 재밌게 볼 수 있는 어떤 매력 포인트를 항상 어떤 작품이든 좀 이야기해 줘 보려고 이제 노력해 보려고요. 왜요? 왜냐면 이게 리뷰라는 게 굉장히 좀 주관적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텐 이 작품이 재밌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작품이든. 예를 들면 러브라이브 같은 경우에도 네. 우리는 평이 굉장히 안 좋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주 열광하면서 보잖아요. 프린세스 뭐 커넥트라든지 뭐 이런 작품들 보면. 네. 그래서 말미에는 좀 이 작품을 그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그 타겟층을 좀 정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반대도 좀 얘기를 그죠? 해주면 괜찮을 네.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 작품은 사실 네. 어떤 사람들한테 좋을 것 같냐면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죠. 드라마 좋아하는 분들 좋아하시- 그리고 좀 과하게 선정적인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 한텐 이 작품이 충분히 좋은 킬링 타임용 작품으로 될 될 수 수 있을 것 있겠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고 났을 때 기억이 안 남는 게 문제지. 보는 동안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 보는 동안엔 불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일단 그냥 네. 보여지는 영상 자체는 일단 기본기 자체는 있다 보니까 퀄리티가 뭐 아주 떨어지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작품을 추천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군요. 마음이 변하셨군요. 원래 철의 단두대 아니셨어요? 그런 작품이 있는가 반면에 근데 이런 작품은 저는 이 다양성을 위해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프린세스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나오면 안 되는 작품이고 누구를 위함입니까 그거는. 왜요? 진짜 왜 러브라이브, 다양성- 프린세스 커넥터 이런 작품들은 어, 진짜 애니메이션 한반도 보는 하잖아. 사람들 씹덕후라고 비난받게 만드는 장본인 애니들이에요. 그런 에이. 작품들이 안 나와야 돼. 소다톤라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소다라인이에요. 아니야. 아 진짜. 근데 이런 작품들은 나오면 나쁘지 않죠. 이런 작품도 있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은 의의가 이제 너무 만화적인 거를 빼도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니까 전 충분히 뭐 가치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포용력을 키우자는 얘기지 애니메이션 자체가. 그렇죠. 애니메이션을 원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는 작품이 아닌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지 않는 드라마만 좋아하는 혹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런 작품들은 일단 진입장벽이 좀 낮잖아요. 볼 수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런 작품. 그렇게 이렇게 끌어오자. 뉴게임 보겠냐고. 그 뭐야 사랑은 불시착 지금 일본에서 그렇게 인기라고 하는데 그거 보던 사람들이 러브라이브 보겠냐고요. 프린세스 커넥트 보겠냐고요. 안 보지. 주문은 토끼입니까 보겠냐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있어주긴 해야 돼. 그래야 애니메이션도 포용력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가치는 있다고 봐요. 네, 진짜로 뭐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맞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런 또 드라마가 최근에 없었어요. 맞아요. 네. 예. 기도 했어. 없어서 저는 이런 시도나 이런 것은 꾸준히 해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렇다고 재밌게 보지는 못했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이긴 했죠. 근데 소재나 이런 거 나쁘지 않죠. 약간 잔잔한 그렇죠. 소재 아닙니까 사실 라디오 DJ 소재는 지방 라디오 소재. 지방 아이돌보단 낫잖아요. 네? 지방 아이돌보다는 지방 라디오 DJ가 더 신박하잖아. 그게 또 그렇잖아요. 재밌죠. 네. 그래서 이런 시도 자체는 저는 점수 똑같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구독하니까.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어쨌든 가치는 있는 작품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구제불능 쓰레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만한 막 비판을 받을 정도 작품은 아니었다. 네, 맞아요. 구제불능 쓰레기는 아니에요. 네. 네, 불만은 해요. 근데 상륙 박을 정도 아니었지. 그렇죠.
요 감히 여기에 돌을 던지기가 좀 애매한 작품이었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 많았던 건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이 작품에 돌을 던질 수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의 작품이었어요. 아쉬우니까 자꾸 더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부족한 부분들. 예. 좀만 더 잘했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거. 그럼 수작 같았을 수도 그쵸. 있는데. 예, 이거 수작 소리 들을 법도 했거든요. 마치 그냥- 캐롤 앤 투즈데이 같은 작품이었지. 근데 저는 이 작품이 캐롤 앤 투즈데이보단 낫다고 생각하는 게 그 막 뱅크샷을 그건 몇 번 그렇긴 해. 쓰든지 뭐 그런 개짓거리는 안 했어요. 그건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의도 자체는 이 작품이 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캐롤 앤 차라리- 투즈데이처럼 만드느니 이게 낫다는 거지. 차라리 그러니까 이걸 추천해주지. 삐까삐까한 그죠? 것 네. 같은데. 그건 그래요? 진짜 좀 문제 많은 작품이었고. 그것도 근데 스토리가 너무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아니 이건 그- 스토리의 문제가 아니야. 스토리가 문제가 아니고 물론 연출이 더 큰 문제예요. 연출이 문제예요. 그래도 끝내긴 했잖아요. 캐롤 앤 치즈데이 그죠? 아 그렇네. 끝내긴 했네. 끝내긴 했어. 다 근데 이 쿨. 아 근데 그 오리지널이니까 또 끝은 그건 쉽게 낼 수 있죠. 오리지널. 또 다르긴 하네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캐롤 앤 치즈데이는 보고 나서 뭐 캐롤 앤 치즈데이 뭐 이런 거였구나 하고 이러는데 약간 이 작품은 보고 나서 그래서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제목이 문제예요. 기대 갖게 만들잖아. 개빡치게. 아 아니, 그러니까 일단 잘 봐요. 이게 일단 그냥 문자 의미적으로만 보자고. 파도요 들어다오. 일단 그거랑 하나도 안 맞죠? 왜 나오는 거야? 파도란 얘기는 애초에. 맞아. 그거 하나도 안 나네. 일은 좀 여담이 있다면은 네. 나미오 키이테쿠레잖아요. 네. 근데 작중에서 자꾸 자기 이름을 건 라디오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네, 이 나미오 키이테쿠레에 미나레가 다 들어있어. 남이 뒤집으면 미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냥 쿨 언어입니다. 이게 애초에 이 라디오 제목 자체가 이 주인공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약간 그런 제목이기도 하고 영어로 쓰면 웨이브 리슨 투미 괜히 적어놓은 게 아닌 게 웨이브가 이제 타형을 뜻하기도 하잖아요. 네. 라디오 전파를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자, 좀 봐요. 네. 그렇다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 이제 문자적으로 파도에 들어다오는 의미가 왠지 거의 없다고 전 보이고, 그럼 이제 이게 작중에서 네. 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지금 그리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라디오 프로그램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걸맞는 수준의 어떤 라디오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다뤄주지 못했어요. 네, 맞아요. 오히려 외적인 얘기가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목 자체도 사실 이 작품 내용을 전부 다 함유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거라고 너무 뭔가 많은 걸 하려고 했어요. 이거 물론 연출이 노잼이다. 이것도 문제예요. 근데 그거는 취향의 문제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재밌게 볼 수 있어요. 대장님 말대로. 네. 근데 뭔가 너무 많이 꾸역꾸역 우겨 넣다 보니까 뭐 다른 캐릭터들도 다 나오고 뭐 그러니까 카레집 이게 얘기 말했잖아요. 사람이 라디오 많이 얘기- 나와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뭘 너무 많이 우겨 넣어가지고 이게 네. 지금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당최 알 수가 없는? 이게 근데 그걸로 계속 간다고 쳤을 때 그걸로만 계속 간다고 했을 때 핫수 문제 같은데. 저도 핫수 문제라고 봐요. 저도- 이쿨이었으면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쿨이었으면 그걸 그 세 가지로만 계속 가게 되면 그러면 횟수가 좀 많이 뭔가 살이 붙기도 하고 그럴 텐데. 사실은 이 작품이 근데 완결이 된 작품도 아니라서 카레집 빼면 그것도 문제야. 왜냐면 그것도 이 문제죠. 주인공은 3시 반에 한 20분 정도만 방송하잖아요. 맞아. 그때 아닐 때 할 수 있는 게 또 필요하긴 한데. 그렇죠. 그 나 이외 얘기가 필요하지. 그럼 낮에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만약 방송국 그거- 얘기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방송국 얘기만 하면 진짜 좀 심층적인 라디오 전문 애니메이션 같이 되겠죠. 더 좀 지루할 수도 그건 전 있어요. 좀 노잼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럼 완전 드라마 쪽으로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 전문적으로 가는 네, 거.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저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꾸역꾸역 많이 집어넣는 게. 이 의미, 제목의 의미. 일본인이라면 알아들 수 있다 칩시다. 근데 별로 임팩트가 없잖아요. 좋은 제목은 암만 일본인 뭐 내수로 졌다고 해도 다 알아먹어요. 그니까요. 저랑 좋은 뭐 제목이 아니야, 프로즌도 그다지. 프로즌처럼 그죠? 프로즌은 네. 좋은 프로즌도 우리가 보고 나면 영어로 봐도 좀 이해가 훨씬 더 잘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쵸. 근데 요거는 그래요. 근데 그게 좀 있네요. 파도여 들어줘잖아요. 들어다오. 들어다오. 들어줘. 뭐 들어다오. 네. 뭐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뭐 철학적으로 뭐 있는 거. 그렇죠. 근데 이걸 영어로 웨이브 리슨 투미 하면은 왜 이렇게 좀 양놈 냄새 나면서 왜 이렇게 좀 가벼워지죠? 아니, 저만 완전 가벼지. 느끼시나요? 웨이브 리슨 투미 이러면 좀 약간 뭐 헤이 뭐 what's up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아, 약간 좀 편견인가? 언어에 대한 편견인가? 제가 약간 좀 그런- 편견도 물론 있겠지만 좀 근데 애초에 진짜로 철학적인 의미가 딱히 있진 않잖아요. 아 그쵸. 네. 그래서는? 근데 이걸 그러니까- 우리네 언어로 하면은 꽤 있어 보인다는 거지. 왠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라디오를 할 것 같지 않아요? 아 진짜 그쵸. 감동이 남고 막 여운 남고 그런 걸 할 것 같은데. 왠지 키스러운 느낌도 약간 좀 나고. 약간 좀 그런 느낌 난단 말이에요. 왠지 막 약간 파브 들어다오 해서 IG 쪽 생각이 좀 많이 나요. IG 생각도 나고 전 사실 PA웍스 생각도 좀 나거든요. 그래서 뭐 그랬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파도요 들어다오에 대한 얘기는 별로 나오지도 않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름값은 해야 될 거 아니야. 파도 뭐 관련된 거 뭐 하나라도 나와야지. 암만 언어유희라 그래도. 아니 애초에 그냥 라디오를 진짜 감동적으로 해가지고 진짜 고민 상담 같은 게 엄청 깊은 게 있었고 그거를 이제 이 라디오 전파에 실어서 잘 풀어내가지고 뭐 그런 어떤 내용이었으면은 파도요 들어다오라는 제목이 그 당위성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의미를.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파도가 패키징부터 나오잖아. 문제야. 생각을 많이 안 한 거예요. 내 생각엔. 그렇네요 좀. 그러게요. 그러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설계가 되게 엉성했어요. 애니메이션 자체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제일 좀 아쉬웠다. 드라마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드라마로 보긴 그냥. 감성은 있긴 했죠. 근데 그거는 엔딩이 다 했어. 약간 그건 맞긴 하네. 도시 속의 도시나 어떻게 보면 뭐 일상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DJ를 하지 않을 때는 예. 약간 시티팝적인 그런 감성이 보일락 말락하기도 해. 있죠. 약간 있어, 약간 있는데 그냥 좀 아쉽네요. 소재는 진짜 좋았던 것 같거든요. 잔잔하게 잘 풀기에. 근데 연출이 그걸 잘 못 살려서 아쉬웠다. 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평가해 주시죠, 애슐레. 저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연출도 아쉽고 뭐 스토리는 진짜 더 아쉬운데 기본은 했고 저는 약간 드라마틱한 이런 것도 가끔 보면 좀 신선하게 느끼고 재밌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이 쿨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너무 들고 그래서 평가를 낮추기보다는 좀 좋은 쪽으로 말을 해서 전 3점? 3점. 네. 네. 저도 3점인데 네. 좀 더 뭔가 그 문제점들이 해결이 됐으면 좀 투작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그게 좀 아쉽죠. 근데 이거 뭐 누구한테 어울리냐 그거는 언제 하는 거야? 애술에 끝나고 하나? 누구한테 추천 그거 뭐 대충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기한 거죠. 대충. 그게 얘기한 건가요? 그러니까 말미에 우리가 네. 이 애슐랭 들어가기 전에 그때 얘기를 하죠. 우리 보통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욕박다 끝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끝을 내지 말고
마지막에 그래도 포장하자는 거지. 아니 애슐랭 하기 포장, 전에. 그러니까 근데 포장한데 애슐랭에서 또 포장지 다 찢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들은 말이 그 누구한테 그 추천해줬으면 좋겠냐 그 얘기는 좀 안 했던 것 같아서. 했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어떤 아, 그런 걸 맞네, 좋아하는 맞네. 사람이라든지. 예. 두 분 얘기를 듣고 계신 건 맞죠? 혹시 술을 드셨나요? 어쨌든 아니, 그것보다 좀 아쉬운 게 많아서 좀 그쪽에 신경 쓰느라고. 그쵸. 예. 저죠. 네. 누차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부분이 더 많았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게요. 근데 요새는 이런 작품도 귀하다는 거. 그게 좀 약간 좀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좋은 시도긴 했다. 고쳐야 될 네, 부분은 많았지만 네, 시도는 좋았는데.
진짜 그 뭐냐 좀 살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오프닝을 그것도 참 매력이 없는 것 같고 그 작가 때문에 매력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퀄리티가 개 쓰레기인데 스토리는 재밌습니다. 계속 봐도 재밌어 그냥. 이해가 안 가네. 왜 그러는 거지? 선라이즈에서 그걸 만들었어야 되는데.